안녕하세요. 베블리오테카입니다. 여러분의 연애는 어떠셨나요? 둘만의 세상이 전부였고 피어나는 꽃길 같은 느낌이셨나요? 혹시 그런데 결혼은 갑자기 그 꽃길이 현실의 산길이 되어버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요즘 전업 아빠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침부터 전쟁 치르기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정말 저자들의 말대로 연애는 예쁜 그림에, 결혼은 대하소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결혼 어때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신근 재행신 부부가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아직도 함께 모험 중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반추하고 있는 글인데요. 저는 이번 북튜브는 책에서 한 줄 한 줄 몇 대목의 문장들을 꺼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드리는 방향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사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6번이나 이별을 반복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그 시절 우리 둘 다 인생에서 최저 몸무게였다. 주변의 극렬한 반대를 받아서 무려 6번이나 이별을 시도했고 이들은 엄청난 아픔을 참아내게 되었죠. 그런데 결과는 역설적으로 그런 반대가 오히려 결혼 시기를 앞당기게 하고 두 사람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일이 된 거죠. 또 한 대목입니다. 남편은 대학생, 나는 취업준비생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대책 없는 시작이었다. 결혼식은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했다. 신혼집은 옥탑방이었다. 둘 다 뾰족한 수입원도 넉넉한 뒷배경도 즉 경제적 여유가 전혀 허락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모두 소박하게 치르고 심지어 그 신혼여행에서는 겨울철에 한라산 등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지만 연애로부터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의 일은 이후의 진짜 결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고난, 육아, 살림, 남편 목사님의 여러 사역의 정황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라 할 수 있었죠. 그렇다고 두 분 사랑이 변하거나 식은 것처럼 보였다는 건 아닌데요. 분명 두 분의 사랑은 결혼 이후에도 너무 예쁘고 뜨거워 보여서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그럼에도 다가오는 여러 현실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많은 경우 저 또한 그랬듯이 나만 겪는 결혼 생활 중 어려움, 육아와 살림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긴장의 어려움,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공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이제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같이 아직 모험 중인 결혼의 여정,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개척교회 목사와 사모의 삶으로서 정말 그러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삶이 그런 것이듯 어떤 날은 순풍이 불고 또 어떤 날은 역풍에 휘말리기도 하면서 가끔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 그렇게 일상 속에서 버티고 버티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그리고 그 인생 삶의 모습임을 이 책은 참 감동적으로 담아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결혼은 이제 제게도 앞으로가 다 한방에 해결되어 버리는 판타지가 아닌 언약을 바탕으로 계속 하루하루 살아내며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모험이라는 거를 저도 어느덧 느껴가고 있는 시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저자들의 말입니다. 핑크빛 예쁜 그림이 연애라면 결혼은 넓고 긴 대하소설이다. 참으로 동의가 되죠. 제 경우는 결혼생활 7년차 새 아이를 주 양육자로 키우는 입장으로서 연애 시절 너무나 행복했고 결혼도 당연히 행복한 일로만 가득해 보이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현실은 물론 실제로도 행복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때론 육아로도 매우 지칠 때가 있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들이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저자 사모님의 일기에 어느 날에 담으신 대목 한번 볼까요? 밀린 빨래를 보니 한숨이 나오는데 세탁기마저 고장이다. 어젯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진당 퍼부었다. 저자들만의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않죠. 저자들이 결혼에 관한 가장 주되고 강력한 관점 중 하나,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계약은 서로 이득이 맞지 않으면 파기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언약은 그냥 그렇다고 쉽게 걷어들일 수는 없게끔 되어버린 그런 완전한 공동의 약속으로서 나타난 것이라서요. 물론 책에서는 일방에 있어서라도 결혼이 무조건적 인내의 방향으로만 지켜져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않지만요.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혼자만의 사투를 하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좀 더 결혼이라는 선택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이제는 그 이미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로서의 결혼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보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헤어질까 말까 보다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까, 이 방향의 접근이 우선되는 거지요. 한편 그런데 저자 부부가 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뉴질랜드에 갔다가 한국 귀국하고
그리고는 신학을 그만두고 직장 다니겠다고 면접 가는 길에 갑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미국으로, 또다시 한국으로, 시골로, 목포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계기들 속에서 이제는 교회 개척에 이르기까지 저자 부부 삶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그것이 곧 삶임을 보게 되는 시간이었지요. 책에서는 여러 여정들 속에서 결혼을 완성된 사랑의 하나의 결실로 묘사하기보다는 부족하고 미숙하나 서로를 견디고 배워가는 방향으로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였죠. 저자들이 인용해주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어오기도 했던 생텍쥐 베리의 말,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는 그 말을 다시금 떠올려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현실의 결혼이 힘들 수 있더라도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더불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거,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이런 따뜻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지는데 사랑을 더하는 나눔 코너라는 게 있고, 보너스 챕터라 해서 부부생활의 지혜를 더하기라는 코너도 4부 각각에 걸쳐서 모두 추가로 더해져 있었어요.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잘하기 위한 저자 부부 나름의 팁을 담은 내용들이라 활용성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령 책에서 부부생활의 팁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담은 두 대목 소개드려 봅니다. 나는 가끔 내 아들이 나 같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좋은 아내야 라고 여기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바뀐다. 우리 아들이 나와 똑같은 아내를 만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북리뷰 마무리해 볼게요. 한마디로 제게 이 책은 굉장히 실전에 가까운 책, 지나치게 억지 은혜로 가지 않으면서 은혜로움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결혼의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의 고민을 저자 부부의 삶과 더불어서 마주하고 이해하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와 더불어서도 서로 나누며 성장하는 풍성한 시간을 제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책과 함께 더욱 돈독한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또는 미혼이시라면 이와 같은 부부관계를 꿈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또 다른 책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